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주식 상담 넘버원 2부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MBN골드 신강선 매니저님과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빠르고 시원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료 문자 샵 2034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실 때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주요 일정 체크와 함께 신광선 매니저님의 넘버원 픽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 저희가 잠시 쉬는 동안 많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매니저님, 네. 분들이 네. 엄청나게 열성적인 팬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신강선 매니저님을 위해서 시청자님이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매니저님한테 저희가 또 비밀인데 저희 또 제작진끼리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매니저님이 조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또 많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저희가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상담 의뢰해주신 분은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뒷번호 5899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는 16만 원에 하셨습니다. 비중은 따로 남겨주시진 않았는데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IPO 최대어인 HD 현대 마린 솔루션. HD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를 결정하면서 원래 이제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분사한 지 꽤 된 종목인데 이제 상장을 했죠. 결국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 결국은 이제 뭐 MSCI든 뭐든 코스피 200이든 편입 이슈 때문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자금 집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상장하고 나서 지금 거의 이제 최저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올랐어요. 20만 원 상단까지 왔는데 아마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차트가 너무 짧죠. 왜냐면 지금 상장한 지 지금 일주일 좀 넘었으니까 좀 그림 그리기도 좀 애매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불가능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 얘기들이 솔솔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은 3분기 정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좀 더 점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아마 MSCI보다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금융투자나 기관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한 100억치를 갖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코스피에 편입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그 조건이 있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이. 그러면 100억 규모를 샀다가 여기서 500억까지 늘려야 된다. 그러면 기관들은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종목 하반기 되면 30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중간에 변동성이 좀 나올 거거든요. 중간에 변동성이 나올 건데 이 변동성을 묵묵하게 좀 버티시면서 30만 원까지 3분기까지 한번 보유 한번 해보자. 3, 4개월 정도 더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2부의 첫 번째로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기대감으로는 하반기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간에도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견뎌보면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전략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극대화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포스코 DX 53,200원에 비중 25%입니다. 네, 포스코 DX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53,200원에 비중이 25%이십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왜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스코 DX, 이게 왜 주가가 이렇게 질질질 흐르는 걸까? 이제 포스코 DX가 사실은 이제 과거 작년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그 모멘텀으로 같이 좀 올라갔던 경향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회사 아마 뭐 53,000원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시장님? 네, 맞습니다. 한 네. 3개월, 4개월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초 정도에 아마 매수를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못 올라가니까 답답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뭐 이 회사가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3개월 이상 되신 주주분이시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부분들 지금 이제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뭐 B2B, B2C, B2B가 굉장히 좀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삼성향이 아니고 미국향이죠. 미국향의 매출이 있는 포스코디스 미국 현재 동부서분에 법인 다 있거든요. 판매 법인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스마트 그리드 전기 전력 관리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전기 전력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전기 전력 이쪽이 지금 막 전선 수요 교체 수요 도래가 진입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기 전선을 다시 인프라 구축해 놨어요. 그러면 이 인프라에서 전기를 뽑아내서 쭉 해서 전기를 이제 얘기해서 송전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보관하거나 이걸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B2C가 아니라 B2B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 사업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부각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유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전선주 중에서 제일렉트릭, 뭐 가온전선,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한 방씩은 좀 남아 있어요. 뭔가 마지막 뭔가 슈팅 구간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이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꺾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 그리드나 그 관련된 전력 부품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변압기 송배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선 이것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직 뭔가 금요일 날도 조종 나왔다가 아래 꼬리 다 갈고 말아 올렸거든요. 그 상태 이틀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러면 이쪽에 뭔가 마지막 슈팅이 좀 남아있는 구간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꺾였을 때 스마트 그리드 제어 시스템 이쪽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골드만삭스 AI 3단계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포스코 DX는 목표 가격, 손절 가격 의미 없다. 조금 하반기까지 좀 더 들고 가시면 부각받을 때까지 스마트 그리드 모멘텀만 생각하자. 거기다 플러스 미국향 법인 갖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DX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보유하자. 미국향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견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매매 전략 체크해보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리가켄 바이오고요. 네. 매수가는 64,000원, 비중은 13%입니다. 네, 매수가 64,000원에 비중 13%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시고요. 또 고수 시청자님으로 저희에게 또 익숙한 시청자님이신데 저희가 전화 연결은 또 처음이거든요. 일단 신강선 매니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메아리 강사님. 네, 아침에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메아리에서 많이 등장하시고, 거의 붙박이신 분이셔서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왜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MBN 골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도 아시다시피 각 분야로 섹터가 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담당이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이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멘텀보다는 뭔가 기술적인 뭔가 테크닉적인 뭔가 이런 이유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시장님? 예, 맞습니다. 네,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 단기 반등 뭐 이게 재수가 좋으면 전고점 한번 넘어갈지 뭐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도 그냥 쭉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대장 하면은 알테오젠, HLB. 근데 HLB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됐죠.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항서제약과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HLB가 일부러 미중 관련된 타격을 받은 종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부러 안 해줬나 이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리가켄 바이오 뭐 거기에다가 뭐 삼천단 제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HLB가 그렇게 점화로 그룹주들이 가면은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투심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엔 죽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이 어제 한 5% 정도 올라갔나요? 네, 6.5% 올라가면서 장대 한번 뽑아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저는 2등주가 리가켄 바이오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삼천단 제약 이런 순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한양이도 있지만요. 투심이 안 죽었다. 네. 그러니까 투심이 안 죽었다는 뭔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뿜어져 있고 뭐 아스코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주가 이미 다 반영돼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HLB가 이제 점화 그룹주들이 다 점화 가면서 알테오진이라는 1등 종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늦게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들,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다 이렇게 4% 장대 한번 세우고 삼천당 제약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등은 이제 HLB 제외하고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이렇게 딱 3대장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천단 제약은 올라갔다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어차피 테크니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여기. 요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돌파 나오려다가 실패하고 오늘 좀 뚫어줬거든요. 알테오젠도 뚫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 한번 터치하는지 여부 보셔야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 중요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요 라인을 타서 올라간다면 지지받으면 7만 원 선 안착해주면은 전고점 탈환 여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미리 수익 축하드리면서 이전에 전고점 연역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는데요. 또 오늘 또 시청자님이 상담이 마음에 드는 만큼 신강선 매니저님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삼행시를 준비하셨다고 네. 하는데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삼행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처럼 시장을 보며 네, 광선님처럼 매매하면 사업, 섭섭지 않은 수익률로 돈 복사되는 나의 수익 계좌유. 네, 이렇게 또 신강선 매니저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께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좀 지금 못 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뭐 어쨌든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또 아침부터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 또 매니저님을 위해서 삼행시까지 정성스럽게 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신강선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상담 신청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뒷번호 6059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버브 반도체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929원에 비중이 3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AI 반도체 비전 관련해서 신강선 매니저님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신 매니저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또 매니저님의 팬분들이 엄청난데요.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좀 부담되는데. 네. 뭐 일단은 이게 이제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이제 갤럭시 S24 관련된 부분들이 된 온디바스 AI 부착 여부. 그 결국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나왔죠. 나왔고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꿔서
갤럭시 S24 울트라 버전을 좀 바꿨는데 느꼈던 거는 좀 약간 좀 그렇지만은 별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라는 건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 반도체나 어우 반도체가 다 온디바이스 AI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제주 반도체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이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홈 Io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카메라, TV, 냉장고, 뭐 이 세탁기, 건조대, 뭐 청소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온디바이스 AI가 재작년부터 뭐 자동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뭐 세탁기도 세탁기 다 돌아갔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핸드폰 알림이 뜨고 블루투스 연결하면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의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우 반도체는 그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는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이쪽인데 어우 반도체는 가전에 최적화된 온디바이스 AI다. 이렇게 좀 보시니까 당연히 주가 좀 보시면 제주 반도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주 반도체가 더 많이 갔죠. 같이 올라갔을 때. 당연히 갤럭시 S24 관련된 모멘텀 붙어버리니까. 근데 어우 반도체는 갤럭시 S24의 휴대폰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가전제품에 탑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같이 올라갈 때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도 보면은 반등 나올 때도 제주 반도체가 가장 세고요. 1일 등락률 보면은 어우 반도체는 약해요. 이유가 뭘까요? 휴대폰이라는 건 전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이 가전은 우리가 뭐 TV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쉽게 얘기해서 청소기를 들고 다닐 수 없듯이.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출하량부터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의 반도체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면. 결국은 이거 같아요.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애플의 점유율을 이겼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리서치 센터가. 그럼 6월 10일 날 아마 그 WWDC라고 해서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해서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온디바이스 AI 부착 관련된 모멘텀이, 그러니까 삼성보다 더 뛰어나게 모멘텀이 붙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14,900원이신데 뭐 지금 매수가 근처시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한 1,000원 정도 손실이신데 뭐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을요. 일단 추세가 일단 깨졌어요.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주 반도체가 반등이 세겠죠. 네. 상식적으로. 어우 반도체는 2등주니까 가전 쪽이니까요. 그래서 반등 목표가를요. 요 추세 라인 17,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17,000원 정도를 반등 목표가 보시고 차라리 그냥 애초에 그냥 제대로 된 온디바이스 AI 모멘텀 보실 거면요. 차라리 17,000원 정도 오시면은 애플 모멘텀 붙은 걸로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게 더 낫겠죠. 왜냐면 이제 모멘텀, 삼성전자 지금 모멘텀 나올 거 없잖아요. HBM 관련돼서 엔비디아 사용받았지만 이거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는. 근데 어우 반도체는 지금 당장 없어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뭐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름 안에 만약에 17,000원 오면은 매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차라리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이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자체를 사는 게 낫고 애플 자체를 사는 게 낫겠죠.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코파일럿 뭐 버전을 출시한다 뭐 얘기 나오면서 MS 관련주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관련주는 국내에 없거든요. 코파일럿 관련주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간접적으로 있는 거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고 계시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다. 17,000원까지 반등 목표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버브 반도체로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17,000원 추세 반등 목표가 세워주셨고요. 6월에 열리는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까지 보유하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오늘은 넘버원 매니저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참여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이번은 유튜브로 최S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는 26,6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유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매니저님? 하나마이크론 26,000원이시고 사실 현재가 2만,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기, 금요일 끝나고 나서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네. 시간에서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시간에서 하한가가 좀 들어갔고요. 유무상증자 관련된 부분인데 공시 한번 볼게요. 공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결정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일단은 대략적으로 좀 규모는 좀 크긴 합니다. 보시면 근데 중요한 게 유상증자가 자금 조달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목적인데 시설 자금에다가 투입 금액도 있고요. 운영 자금에도 투입 금액이고 채무 상환 자금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시간에 하한가 갈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이제 권리락도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주주 달래기 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한 주당 0.09주 준답니다. 이게 조금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요게 조금 이제 주주분들은 약간 기만한 게 아닌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설 자금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설 자금이 뭐냐면은 캐패스 플랜을 늘린다. 캐파를 증설한다. 오사트 쪽이잖아요. 전통 레거시 쪽, 오사트 쪽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채무 상환 자금과 운영 자금이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었고 시설 자금에다가 쉽게 해서 유상증자 물량들이 크게 비중이 있었으면은 100%였으면은 이 종목은 반대로 시간에서 상한가 갔겠죠. 네. 근데 이제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거기에다가 주주를 좀 약간 기만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 좀 돈 좀 땡길 테니까 0.9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좀 보여주셨지만 0.09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마이크론 수급 볼게요. 어제가 5월 16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5월 16일 이제 심칠인데 여기서 외국인들 보시면은 16일 날 갑자기 대량 매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기관도 대량 매도 나왔고요. 네. 예, 금융 투자는 지금 샀다가 물려 있죠, 지금. 그러게요. 예.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매도했던 적이 4월 17일, 4월 18일 이후부터는 없었거든요. 그 뭔가를 좀 알고 있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 좀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은 시간에서 하한가를 좀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10% 정도 빠지면 한 2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여기 붕괴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 24,000원 붕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가에 만약에 말아 올리지 못하면 이 종목은 바로 뭔가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여기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24,000원을 뚫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 찍으면서 뚫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장기적으로 오래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막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컴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회사가 삼성전자 오사트 쪽이다 보니까 전통 레거시가 바닥 찍은 건 맞는데 지금 랜드라든지 디램 쪽에 대한 전통 메모리 쪽이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삼성전자가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HBM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전통 레거시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돈을 빨리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통 메모리 쪽을 잠깐은 딜레이 시켜서 이쪽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HBM 쪽으로 크게 우리가 투자하겠다. 그럼 뭘까요? 기형적 성장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지금 시장도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뭔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폭등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다음날 움직이는 섹터가 뭐예요? 전통 레거시인가요? 아니죠. 네, 다 HBM 관련주도.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막 상한가 근처 갔고 했고 한미반도체도 상단 찍고 PSK 홀딩스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HBM에 투자들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24,0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 여부 보시면서요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24,000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24,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보유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빨리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HBM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아직은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유무상증자 관련 공시 보면서 자세하게 전략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외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종가 기준 24,000원 이탈 여부를 지켜보면서 빠르게 전략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고심이 깊으시겠지만 매니저님이 자세하게 전략을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어보브 반도체를 신청해 주셨던 문자 뒷번호 6059번님이 또 이렇게 응원 댓글, 감사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신 매니저님 때문에 1월에 역전의 승부사 코너에서 익절했는데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라고 추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매니저님의 전략 때문에 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매니저님 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까지. 간단하게. 네, 뭐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이제 네. 똑같은 시간대에서 3시에 또 라스트 씬이라는 또 종목을 또 소개를 좀 하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뭐 다 올라가진 못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힌트를 얻으셔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으시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그래서 어부반도체도 잘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라스트 씬에서도 계속해서 신광선 매니저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이 올라왔는데요. 닉네임 지니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ICTK이고요. 일단 평단가는 33만 5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네. 금요일 상장 날에 탈출을 못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신규 상장주인데 사실은 이제 현대마린 솔루션 이후에 신규 상장주가 없은 상황에서 한번 딱 이 종목이 좀 상장을 한 거거든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공모가가 이제 어떻게 되고 이제 천약 경쟁률 봐야 돼. 공모가 2만 원이고 네. 2만 원인 상태고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한 70%고 유통 물량이 30%예요.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분들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첫날. 예.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근데 보시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예. 이정원님 외 4인, 뭐 징봉재님, 한강조 외 14인 해서 약간 투자조합 형식으로 이게 좀 몰려 있는데, 대부분 저는 이제 25%만 이상이 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한 40% 정도 있어야지 경영권이라는 이거를 좀 뭐 휘두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시면 다 나눠져 있어요. 뭐 강모 씨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11%다 투자자. 그러니까 이런 큰 손들이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상장 후 1개월, 3개월, 12개월, 뭐 상장 후 36개월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쪽에 이 IoT 쪽인데 지금 시장에서 IoT 쪽에 대한 매력은 없습니다. 근데 청약 경쟁률 되게 좋았어요. 1100인데, 그러니까 한번 이제 따상 가면은 팔겠다, 뭐 이런 의도가 좀 강해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공모 정보를 봐야 되겠죠. 400억이거든요. 400억으로 공모해서 유통 물량 400억. 예. 근데 지금 주가를 흐름을 딱 보면은 2만 원이 공모가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에 출발해서 주가가 상한가 한번 찍고 쭉 밀렸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대주주가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신뢰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대주 지분이 지금 21%인가 23%밖에 없거든요. 뭐 이제 이것저것 합하면 투자적 합하면 그래서 그때 절반이 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종목에 굳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약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22일까지는 아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눈을 다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겠죠. 22일, 그러니까 23일부터 뭔가 위든 아래든 크게 진폭이 나오겠죠. 엔비디아 가이던스로 인해서. 그러면 그 전에 ICTK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를 첫날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를 4, 5년 전부터 투자했던, 10년 전부터 스타트업 때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의 이 상장하는 날이 축제입니다. 왜냐? 액면가 500원, 5,000원, 1,000원짜리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4, 5년 동안 장투한 거예요. 그리고 상장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축제지. 왜 그 사람들 축제에서 왜 이 시가의 공략을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가로 이제 공략하는 건 첫날에 공략하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바로 2만 원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고 날짜를 지정해 드릴게요. 22일까지 3만 원 선 넘어가면은 3만 원에서 뭐 본전가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3만 원 위에서 차라리 비중을 축소를 권유해 드리고 만약에 22일까지 매도를 못 하시면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신규 상장주가요. 그 대형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이게 뭔가 재미없고 쏘쏘하잖아요. 그때는 재밌거든요. 그때는 뭔가 변동성 나오면 재밌는데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잘 나오면은 반도체 수급이 다 어디로 갈까요? HBM 쪽으로 다 가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예, 지금 장세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실적 장세잖아요. 예, 유동성은 한계점이 있고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ICTK는 3만 원 넘어갔을 때 22일 전까지 조금 비중을 축소를 권유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CTK 신규 상장주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평단가는 33,500원인데 일단 엔비디아 20일 실적 발표 때까지 3만 원 선 넘어가는지 지켜보시고 비중 축소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뒷번호 5495님이 대한전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000원이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또 삼화전기에서 전선 전력 관련주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대한전선 역시 신규 수주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 판매가 인상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목표 주가 상향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언제 또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여의도 쪽에서 찍은 종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에서 이제 최근에 엄청 미는 레포트를 많이 속출하고 있다. 네.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렉트릭도 좋은 종목인데 사업 영역으로 보면 대한전선이 찐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동부 쪽에 뉴저지, 서부 쪽에는 이제 LA 쪽부터 해가지고 판매 법인이 있고요. 이미 현지 법인이 10년 전부터 가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의 그 전력 발람회를 국내 유일하게 참여한 기업 중에 이 회사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네. 코스피 200 종목이고 무거운 종목이죠. 그 종목이 5월 13일 날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내려왔으니까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투자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8,000원이신데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미국의 최대 전력 업체인 이튼. 네, 이튼의 주가 흐름을 이튼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은요. 저도 이걸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력 전선 관련주 포모가 한 절반 왔거든요. 네. 절반 정도 50% 왔기 때문에 통상 80, 90% 정도 올 때까지는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인데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목표 가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한전선이라는 닉네임이 있고 국내 기업 유일하게 미국 전력 발람회를 지난 8일 날 참여했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 앞자리 바뀌는 거 보셔야죠. 2만 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2만 원까지 보시고요. 2만 원 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5495님이신가요? 5495님이 2만 원 위에서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위는 포모는 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2만 원 위까지는 보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2만 원 위부터는 우리 시청자님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미리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전력 박람회에도 유일하게 참여한 국내 기업인데요. 대한전선의 목표가는 2만 원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상 올라간다면 이제 알아서 저희가 한번 스스로 네, 또 그쵸. 전략을 챙겨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리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또 전략 자세하게 챙겨가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홀딩스 47만 원에 7%입니다. 네, 4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십니다. 포스코 홀딩스 역시 무거운 종목인데 많이 내려왔어요. 또 시청자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또 신강선 매니저님과 함께 의견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뭐 지금만 마이너스 한 4, 5% 정도의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의향으로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예, 그러는데 고르진 안 하고 자꾸 빠지니까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네.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지금 단계에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것도 좋다 또 그런 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제가 신광수 매니저님을 네.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쭉 한번 포스코 전반적인 그룹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지주사잖아요. 근데 지주사의 그 목적이 이제 결국은 다 자금 관리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뭔가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주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트렌드가 2차 전지 배터리, 이 전기차 이쪽이 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 AI잖아요. 뭐 땡땡 AI라고 붙으면 다 날아가고 반도체 GPU, 엔비디아 향이다 하면 다 날아가는 그런 장세에 있기 때문에 소외를 받는데 다시 이쪽이 저는 분명히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은 좀 다소 걸릴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포스코 자체가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 부분도 늘리고 전반적으로 했지만 이 회사 철강회사잖아요. 철강회사. 예. 근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 구간과 주식시장을 사이클을 좀 봤을 때는 1980년대에서 그 물가 파동으로 좀 간주를 하고 있어요. 물가 파동이가 뭐냐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금, 은, 동, 뭐 다 해서 구리도 많이 올라가죠. 뭐 전반적으로 비철금도 다 올라가고 주시장도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1970, 80년대 후반부터의 그런 물가 파동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맞다면 이 회사는 결국은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지금 보면요. 제가 차트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추세 라인 맞고 밀려요. 계속 맞고 밀립니다. 계속 맞고 밀리는데 지금 멀리서 보면은 지금 저가를 여기 찍어볼게요. 저가를 찍으면 23년도에 이 초반 흐름하고 유사하거든요. 23년도 초반 때 2차 전지가 부각받기 전 그 주가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물타기를 내가 하고 싶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만 원. 여기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 중순부터 이제 2차 전지 붐이 천천히 일어났을 때가 바로 34만 원인데 만약에 매수를 좀 더 하고 싶으시면 34만 원 선에서 조그만 3, 4% 정도에서 비중 10%까지 확대하시는 거를 권유해 드리겠고요. 항상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고 나면은요. 이게 좀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좀 밀리면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가 굳이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빨리 거품이 빠지면 오히려 철강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 붙으면 물가 파동이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진도 많이 남을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이 부분으로 연말까지 또 50만 원 선을 재차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도체 AI 쪽으로 너무 모멘텀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34만 원 선이 온다면 저라면 여기에서 뭔가 추가 매수를 조금 권유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한번 시청자님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34만 원에서 한번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포스코홀딩스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붐이 일어났던 34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10%까지 늘려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신강선 매니저님 엄청난 인기와 함께 저희가 상담 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매니저님이 넘버원 픽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일정들 미리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투자 시뮬레이션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먼저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 국내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의 신인 보이그룹 넥스지가 정식 데뷔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어닝 쇼크 이후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JYP 주가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삼성전자 분기 배당 일정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강달러 기조 속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 주당 361원 현금 배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양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을 받는 등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외 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CPI 발표 이후에도 3명의 연준 위원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대한 발언을 할지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또 20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델의 연례 행사이자 IT 전시회인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가 개최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참가해서 HBM과 CXL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최신 메모리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은 5월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소비와 부동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지 시장은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주요국 정상과 오픈 AI, 또 구글 등 빅테크 대표들이 방한한 만큼 AI 제도와 규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5월 수출입 동향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나 혼자만 레벨업 이슈와 함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게 게임 섹터였죠.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중국 출시까지 함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외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5월 31일부터 개최되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의 초록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기대감을 품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향방에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이번 주에는 또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개최됐었다면 다음 주 화요일 시장의 관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컨퍼런스 빌드 2024에 쏠릴 전망입니다. 올해 행사는 MS의 인공지능 전략과 이를 활용한 코파일럿의 새로운 기능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시장에선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국내에서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까지는 농림수산품 물가와 공산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무섭게 오르는 물가 재반등 우려가 심화되는 만큼 관련 내용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물량과 선정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재건축 기대감에 일부 단지에선 현재 집값 상승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계설비산업 종합전시회인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같은 날 해외에서는 미국 FOMC 5월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향후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시장인 만큼 의사록 내용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시장이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드디어 같은 날 예상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가이던스와 함께 시장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할지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소매업체 타깃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달에는 미 국채 20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이며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럼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한국은행의 5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며 11회 연속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또한 재차 불거진 만큼 기존의 긴축적인 정책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5월 13일에서 14일 공모청약을 했던 노브랜드가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 기준 2071.41대 1을 기록하며 흥행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 새내 기주의 따따블이 주춤한 가운데 과연 어떤 상승폭을 보여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아가 곧 출시하는 EV3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계속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G7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또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현재는 승인을 거부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나 승인이 이뤄질 경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예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GM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의 전기차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국내에서는 하이브와 어도의 분쟁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엔터의 하락세는 계속 두드러졌었는데요. 뉴진스의 새 더블 싱글로 컴백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도 필요하겠고요. 글로벌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미국의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인플레이션 기대치까지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넘버원 픽으로 바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신광선 매니저님의 넘버원 픽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사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제일 가는 전기. 오,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저는 탑픽으로 좀 뽑아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넘버원 종목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에서 제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원래 제일적인 공업인데 아예 그냥 사명을 변경했어요, 일렉트릭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LX 일렉트릭, H현대 일렉트릭처럼 이게 딱 보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최대 전력 업체인 이튼의 파트너사입니다. 이력이 있고요.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일토리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도 그렇고, 이제 한 12,000원대에서 제가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네. 계속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잠깐 화면 보면요. 잠깐 화면 보실 게 바로 미국의 이튼 코퍼레이션의 주가 흐름인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추세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상단, 하단인데 계속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씩 흔들리더라도 어떻게 되죠? 지금 하단 라인, 추세 하단 라인을 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튼이 저는 이게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뭐 추세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계단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종목이 만약에 이튼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이 일렉 전선 관련주 변압기 인프라주들은 계속해서 점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이 아마 아시다시피 전기차 2배 올리고 반도체도 25% 50%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원래 대부분 전기 전선과 변압기를 미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아닙니다. 제가 관세청 확인해 보니까 중국이 현재 비중이 1위입니다. 미국 전력 기기라든 전선을 수입하는 이 비중이 중국산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려면 자연스럽게 반사수혜가 우리나라한테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도 주가에 지금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매수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현재 이제 종가 기준으로 25,600원인데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이하로 한번 여러분들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을 32,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뭐 제가 좀 목표 가격을 좀 세게 부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치고 와야지 포모가 절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만 원 넘어가는 과정인 32,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2,500원을 짧게 제가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크지만 손절 라인은 좀 짧죠.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튼 주가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의 넘버원 종목은 제일일렉트릭. 단기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광선 매니저님의 넘버원 픽은 제일 일렉트릭이었고요. 네. 다음 주 시장 흐름에서 또 어떤 흐름 가져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바로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매니저님? 네. 미국이 지금 신고가를 한번 찍었는데 좀 약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아까도 우리 유정 아나운서분이 이 일정에 대해서 좀 언급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들, 의견들을 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끝나고 나서 오전 10시에 여러분 너튜브나 뭐 이 포털 사이트에다가 신광선 주식 또는 엠뱅원 신광선을 검색하시면요. 무료 유튜브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저라면 월요일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주제로 월요일에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이런 뭔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및 전략들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10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